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 중 하나인 동적 분석에 대한 당신의 노트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코드가 실제로 실행될 때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만 딱 드러나는 그런 숨겨진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네네. 정적 분석이랑은 뭐가 다르고 또 이게 왜 중요하고 언제 써야 가장 좋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네, 동적 분석은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실제로 돌아갈 때만, 그때만 보이는 결함들, 특히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종류의 결함을 찾아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. 아, 실행 중에만 보이는 거예요? 그렇죠. 예를 들면 그냥 코드만 이렇게 쭉 보는 정적 분석으로는 여기 메모리 누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추측은 할 수 있겠죠. 네, 추측이요. 하지만 진짜로 누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아는 거거든요. 동적 분석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실행 중 결함식별 이게 핵심이네요. 특히 가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서 재현하기조차 어려운 오류들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주 골치 아프죠. 네, 테스트할 땐 괜찮다가 실제 쓸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. 정말 골치 아파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런 간헐적인 장애, 예를 들어 메모리나 아니면 시스템 자원이 아주 조금씩 새는 문제, 또 잘못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문제라던가, 뭐 시스템 스택 관련 오류 같은 것들. 이런 것들이 시스템 성능을 아주 서서히 갉아먹거나 어떨 땐 갑자기 시스템 다운을 확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. 아, 다운까지요? 네. 더 좀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이 꽤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숨어 있다고요? 네. 그리고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버그는 프로젝트 막바지에 발견되면 그 수정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거의 100배까지도 증가한다고 하니까요. 100배요? 와, 네. 그래서 가능한 한 프로젝트 초기에 동적 분석을 시작하는 게 비용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. 100배라니. 야, 이거 정말 엄청나네요. 그럼 동적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? 단순히 버그만 찾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여러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누수나 그 와일드 포인터라고 하죠. 그러니까 예상 못한 메모리 영역을 막 가리켜서 예측 불가능한 오류를 만드는 그런 포인터. 이런 심각한 문제를 미리 찾아내서 시스템 장애를 막는 거고요. 예방이군요. 네, 예방. 두 번째는 재현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 잔해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. 아, 원인 분석. 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통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뭐 데이터는 제대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그 코드 프로파일러 같은 도구를 쓰면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지, 그러니까 성능 병목 지점을 찾아내서 성능 개선의 기초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. 와, 예방부터 원인 분석, 네트워크 평가, 성능 개선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. 근데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 개발 초기에는 막 기능 만드는데 바빠서 이런 분석까지 신경 쓰기 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동적 분석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뭐 특별히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? 네. 좋은 질문입니다.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아까 그 비용 문제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뭐 단위 테스트든 통합 테스트든 시스템 테스트든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동적 분석을 함께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초기부터요? 네. 물론 필요한 역량도 있죠. 명확하게 테스트 목표를 세우고 또 분석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지 잘 판단하는 능력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분석 결과 데이터, 로그를 보고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력입니다. 분석력. 네.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요즘 나오는 동적 분석 도구들은 기술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석가도 기본적인 사용은 할 수 있게끔 꽤 쉽게 나오는 추세예요. 아, 도구는 쉬워진다? 네. 대신에 전문가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고 방대한 로그를 제공하죠. 그러니까 뭐랄까 도구 사용 자체의 기술적 장벽은 낮아지는데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분석적인 역량,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도구는 쓰기 편해지지만 그 결과를 꿰뚫어보는 눈은 더 중요해진다. 자,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? 네. 만약 당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일 쓰는 복잡한 앱이나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심이 많으시다면
왜 어떤 버그는 진짜 잡기 어려운지, 그리고 이 동적 분석이라는 단계가 왜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지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맞습니다.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대응하는 능력. 어쩌면 이게 동적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 아닐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요약하자면 동적 분석은 실행 중에만 나타나는 오류들, 특히 잡기 힘든 간헐적 오류나 숨어있는 메모리 문제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정말 필수적이고요. 비용 효율을 생각하면 프로젝트 초기에 도입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. 네네. 그리고 도구가 발전해서 사용은 쉬워지고 있지만 그 결과를 통해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분석적 사고, 이게 여전히 어쩌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네, 오늘 동적 분석이라는 이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코드가 생명을 얻어서 막 움직일 때 그 속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살펴보는 과정이었네요. 그렇죠. 자,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입니다. 만약에 이 동적 분석 도구가 점점 더 쓰기 쉬워지고 아주 상세한 데이터를 막 제공한다면 미래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분야에서요, 뛰어난 분석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그냥 기술적인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? 이 둘의 경계는 과연 어디쯤에 있게 될까요? 저희가 다음 만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